물 좋고 산 좋은 청정의 고장 무주. 울창한 숲이 우거진 이곳은 산이 높아 항상 구름에 덮여 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백운산입니다. 기계톱 소리와 함께 나무들이 사라진 산 중턱이 눈에 띄는데요. 나무 넘어간다. 요즘 백운산엔 나무 넘어가는 소리와 톱 소리가 지축을 울릴 듯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들을 노련하게 하나둘 베어내는 이들은 국유림 영림단 소속의 단원들인데요. 나무를 베기에 적절한 나이, 일명 벌기령을 맞이한 백운산 자락의 나무들을 한 달에 걸쳐 수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국유림 영림단이라는 게 국유림만 작업을 하고 숙박구기를 하는 영림단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그러니까 산림 녹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까지 나무 농사의 대부분이 이들 영림단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졌던 우리의 산이 지금처럼 푸르르게 된 데엔 영림단의 역할도 적지 않은데요. 단순히 산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숲을 제대로 가꾸는 영림단.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내 목재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국내 작업률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아직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영림단이 이번에 작업해야 할 면적은 10.5 헥타르. 축구장 12개의 크기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데요. 이곳에 지난 1968년 심어진 3만 천여 그루의 일본 잎갈나무, 즉 낙엽송이 50여 년이 지나 올해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작업단원은 모두 9명. 나무가 넘어지는 거리를 고려해 3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산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14년차 오정원 단원. 5kg의 기계톱과 한 몸인 듯 나무 위를 가뿐히 걸어다니는데요. 작업로가 따로 없는 현장에선 나무 위가 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계톱이 닿자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가지들. 마구 베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심히 나무 위를 살피는데요. 나무 넘어갈 방향. 아, 방향을 보신 거예요? 네, 나무가 어디로 넘어갈 방향을 봐야. 어느 쪽이든 나무가 좀 숙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나무가 넘어가야 되니까 이 나무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나무가 기울어진 방향과 주변 여건, 나무의 가지 방향과 양 등을 고려해 넘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작업.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량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경험이 쌓이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작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소음. 기막에. 아, 기막이에요? 예,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귀에 좀 소음 때문에 기막이를 착용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앞에 예. 보호막, 오. 톱밥 같은 거 눈으로 뒤떨어지지 말라고 앞에 보호막 되는 거예요. 아, 안전장치를 다 하셔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요. 예. 예. 나무를 넘어뜨린 뒤엔 사방으로 뻗어나간 잔가지들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서로 얽혀 작업 현장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계톱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모습이 아주 베테랑다워 보이죠? 50년 이상 자란 낙엽송의 높이는 30m가 넘어갑니다. 보기에는 단순히 밑동을 쳐내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으로 먼저 V자 모양으로 베어내야 하는데요. 이후 나무 위의 방향을 살피면서 반대쪽 밑동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때 제작진의 안전모를 살짝 스치고 간 나무까지. 작은 나뭇가지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하는 작업 현장. 큰 나무를 베든 작은 나무를 베든 산속에서의 작업 현장엔 언제나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낙엽송을 베기 위해 주변 잡목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때 예상치 못하게 튀어오르는 나무. 피하려다 톱을 든 채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늘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항상 일을 할 때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죠. 예를 들어 좀 소홀하게 일을 하다 보면 톱에 막 살에 와서 살을 막 자를 수도 있고 살짝만 닫아도 막 손이 손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위험하죠. 작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 그러나 단원들은 아직도 나무 베기 삼매경인데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작업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헛도는 톱날. 비를 맞은 나무에는 톱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리저리 톱날의 방향을 바꿔보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기상이 악화되면 작업 속도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안전이 가장 문제입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박원식 단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비가 와서 철수해야 되겠어요.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단원들을 일일이 찾아 나서는데요. 형님! 비 와요, 비. 철수해, 철수. 철수하시자고요. 철수? 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여전히 작업은 진행 중. 철수! 비가 와서 안 되겠어. 됐어, 갑시다. 가요, 가. 비 안 올 때 내려와서 합시다. 아쉬움이 남는 단원들. 아유, 이제 하던 거니까. 빨리 와! 내려와, 내려와! 여철이 빨리 와! 기계톱을 들고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비가 내려 미끄러워진 산속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침에 나오면은 하루 일을 마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은 좀 안 좋지. 뭐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원래 산림청에서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작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나무 같은 거 밟고 뭐 하면은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우면은 이 무게 몸중심 못 잡으면 우리는 그냥 사고예요 바로. 아, 그래요? 예. 날씨 탓에 결국 반나절 만에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다음 날. 다행히 맑게 개인 하늘.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작업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모였습니다. 작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엔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제법 되는데요. 기계톱에 필요한 오일과 간식거리, 물 등등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특수 작업복. 바지 안에 고강도 섬유로 만들어진 보호 패드가 있어 기계톱이 닿으면 실이 끊어지지 않고 엔진을 정지시켜 작업자를 보호해주죠. 쌤 이건 뭔가요? 지금 착용하신 건? 이게 무릎 보호대예요, 무릎 보호대. 톱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 이 자체를 보호하니까 이걸 입은 거하고 안 입은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준비를 마친 단원들 각자의 위치로 떠납니다. 또다시 기계톱 소리가 울리는 백운산. 본격적인 나무 배기에 앞서서 먼저 주변 잡목들을 제거하는 김동환 단원. 얼핏 보기엔 마구잡이로 베는 것 같지만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빌락하면은 하층 잣나무 것들 싹 제거를 해놓고 그래야 안전도 하고 이 나무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피할 공간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산속을 빼곡하게 채운 낙엽송들. 수령이 50년이 넘은 나무들로 베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고목이 되어 썩게 되는데요. 주변 나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숲에서 나무를 키우고 수확하는 일을 해마다 하다 보니 이제는 나무 밑동만 봐도 쓰임새가 척척 떠오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요거는 잘 컸구만요. 좋은 나무예요? 네, 좋은 나무예요. A급 용기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구분대도 없고 용재로 쓰기 딱 좋은 나무예요. 썩은 데가 없이 나무가 잘 컸어요 지금. 이제 나이테가 다 있는데 요거 이제 해보면 알겠어요. 나이테를 한번 해볼까요? 네. 1, 2, 3, 4, 5, 6, 50, 53면 된 거예요. 53년 나무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방에서는 나이테가 1년 지날 때마다 빨아들인 물을 싹 다 뿌리로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했다가 겨울에 쉬었다가 이제 봄에 또 다시 이제 또 빨아 올리면서 이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사계절을 하나씩 지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하게 쫙 나와 있잖아요. 같은 시각 오정원 단원의 작업 현장. 비 때문에 작업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어제 하루를 마감했기에 오늘 오정원 단원의 손길이 더욱 바쁩니다. 주변 잡목 제거를 끝내고 본격적인 나무 배기에 들어가는데요.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체크하는 오정원 단원. 이때 조금 더 저쪽으로 좀 더 가져야 하는데 좀 더 올라가죠. 네. 저쪽으로 가 더. 제작진이 있던 곳이 나무가 넘어갈 곳이라며 피해 있을 위치까지 알려준 단원. 과연 저곳으로 나무가 넘어갈까요? 정확히 제작진이 서 있던 곳으로 넘어간 나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겨왔을 단원들. 하루에 보통 한 100그루 정도 잘라요, 하루에. 저희가 베고 나무 심고 키우고 하는데 그게 보람이죠. 나무 커가는 거 보는 게. 그래요? 예. 수십 년 자라온 나무를 단칼에 베는 작업이 단원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나가고 난 자리에 더 좋은 나무를 심어 숲이 채워질 것을 알기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거죠. 숨 짜면 우리 50분 정도 나무 베개를 한 후 주어진 짧은 휴식 시간.
근데 이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눈에 안 띄어요 거의. 힘들으니까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와서 좀 며칠 하고 힘들으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이 하면 이런 데 하면 참 좋긴 좋은데 힘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다시 작업 준비에 나서는데요. 방진 장갑을 이게 진동이 있어서 심해서 이 방진 장갑을 껴야 좀 진동이 들어오거든요 팔에. 그래서 이 장갑을 껴야 돼요. 속장갑 끼고 이걸 끼고 그래야 진동을 팔에 좀 덜 느껴서. 신발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스파이크가 박혔네요. 예, 스파이크. 일반 안전화 신고는 돌아다니기가 미끄럽고 사납고 그래서 힘들고 이 스파이크가 안 박히면 돌아다니기가 좀 사나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안전을 위해 두꺼운 작업복과 장갑, 무거운 신발로 중무장을 해야 하는 영림단 단원들. 땀으로 범벅된 수건의 물기와 함께 작업의 피로도 털어내고 다시 현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백운산의 또 다른 작업 현장. 이곳은 단원 중 최고령자인 박운하 단원이 작업 중인 공간입니다. 단원 한 사람의 하루 작업량은 약 10에서 12톤 정도. 100그루가 넘어가는 양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심은 지 20년이 넘어가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적절한 시기에 베어내서 목재로 활용하고 또다시 심어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업을 하다 말고 가방에서 꺼내온 것은 줄자. 기계톱과 함께 영림단의 작업 과정에선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넘어뜨린 나무의 길이를 재는 단원. 일정 길이에 맞춰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무의 아래 위를 번갈아 가면서 절단을 하는데요. 한 방향으로만 자르게 되면 톱이 끼일 수도 있고 아랫부분이 찢어지면서 나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자른 나무는 목재용이나 펄프, 표고자목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됩니다. 큰 거는 목재용은 3,600, 그리고 홀프용은 2,200. 나무 양을 측정을 할 때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야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돼야 목재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저런 거 보실 때 어떠세요? 예? 겁나죠? 꿍꿍거리면. 넘어가는 나무뿐 아니라 산속엔 위험한 것들 천지. 뱀도 있죠. 뭐. 보셨어요? 뱀만 있나?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뭐가 뱀도 있고 뭐 고라니 멧돼지 뭐 보면 우리 산에 다니다 보면은. 보셨어요 진짜? 그럼. 신기한 거 많이 보시네. 아이고 우리 그냥 일상이야 일상. 늘 보는 것들이니까 뭘 하다 보면은. 뱀도 멧돼지도 그저 일상이라며 웃음 짓는 박운하 단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그의 웃음은 단원들의 예민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멈추는 박운하 단원. 나무 아래쪽을 살펴보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돌을 먹었네. 돌을 갈았어.
절단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돌에 톱날이 닿은 겁니다. 불꽃이 튈 정도로 단단히 부딪혔네요. 아, 이 톱에 지금 돌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줄질해야죠. 바닥이 나뭇가지나 나뭇잎들로 덮여 있어 돌이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 그나마 톱날이 튀거나 끊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돌 먹으면 이게 안 먹어요, 이게. 이게 뭉그러지는 거죠, 여기가. 날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날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줄질하는 거예요. 톱날이 무뎌지면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작업이 고됩니다. 톱날의 수명은 작업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2달 남짓. 톱날의 길이가 1mm 정도 남아있을 때 교체한다고 합니다. 밀린 작업을 하느라 시간은 훌쩍 흐르고 밥 먹자! 영림단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오정원 단원이 식사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산속이 작업 현장인지라 근처 식당을 이용하기도 힘들어 도시락을 싸오는 단원들. 곳곳에 떨어져 있으니 모두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일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혼자 먹거나 이렇게 근처에 있던 단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에 어제 못다한 작업까지 하려는 욕심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밥 한 술을 뜨는 단원들. 조촐한 찬이지만 그 맛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겁나게 좋아요. 그래요? 네, 꿀맛. 꿀맛이세요? 아니, 밥맛이지. 꿀을 안 먹었으니까. 좀 약간 옛날 학창 시절 느낌도 좀 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도시락 싸고 다녔구나. 지금은 다 급식 먹는데. 이건 급식 먹지. 옛날에 딱 닦고 다니지. 그랬네. 도시락을 딱 초창기 때는 강냉이 가루 쭉 끓여서 합쳐서 주고 그러다가 이제 또 빵으로 주다가 아유, 나이 겁나게 먹었어. 초등학교 때 그랬지,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뚝뚝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얼굴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식사 시간 아니면 얼굴도 서로 제대로 못 보시겠어요? 그러면 톱이나 끼야 얼굴 보러 가지. 저 빈칸 뭐하기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다 비우셨네. 늦은 점심을 끝으로 오늘 산에서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하루 작업이 잘 끝나 기분 좋은 오후.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인데요. 집과 산만 오가던 단원들이 오랜만에 읍내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밖에 나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아, 예. 일할 거 준비 좀 하느라고 줄자 좀 하나 하려고. 줄자. 네, 줄자 있습니까? 줄자 좀 하나? 네, 5m. 5m짜리 5개.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쓰니 망가지기 십상인 줄자. 오늘 줄이 좀 5개 주세요. 사는 김에 여러 개를 사둡니다. 잘 끊어져, 이게. 좀 쓰다 보면은 얘가 잘 끊어져 버려. 아, 작아요. 왜요? 이제 막 이게 잘 당기니까 이게 돌아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잔뜩 꼬여버리냐. 꼬여갖고 끊어져 버려. 고된 작업을 견디기 힘든 건 이런 도구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 다음 코스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작업복 쇼핑. 이건 얼마예요? 10,000원. 이건 팔도 반밖에 없는데 왜 10,000원이요? 돈이 없어? 예상해야 돼. 다음 달 내려와서 주고.
무척 싼 값인데도 괜히 한번 던져보는 농담. 이렇게 가끔씩 콧바람도 쐬줘야 합니다. 하나에 10,000원씩 주고 샀어. 만족스러운 나들입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날이 훤한 초여름 날. 박원식 단장의 출근도 전보다 좀 더 빨라졌습니다. 뭐가 많네요? 네, 저희 뭐 일을 다 일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라 막 그때그때 필요한 거라서 항상 그거 차에다 싣고 다녀요. 예. 또 언제 막 뭐가 필요할지 막 어느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후로 철저한 준비가 몸에 뱄다는 박원식 단장. 날마다 일터로 향할 때면 늘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좀 어떠세요? 단장님으로서 좀 책임감도 좀 많고 하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제가 이제 다른 볼일 보러 나왔을 때 이제 현장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은 막 좋은 일 때문에 전화가 와도 일단 알기 전까지는 그냥 막 조마조마하죠. 무슨 일이 또 생기지 않았나 하고 은근히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제 일 특성상 너무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작업이 계속되는 백운산 현장. 오늘은 나무 수확이 얼추 마무리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수확한 나무들을 수송이 편한 위치까지 옮기는 집재 작업입니다. 단원들과 더불어 나무를 한데 모아줄 가선 집재기의 활약이 필요한 타이밍. 그러기 위해선 집재기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작업은 가까운 나무에 긴 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왜 좀 매달으신 거예요? 예, 무거운 나무를 이제 달아서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기계가 안 넘어가게 버팀을 해주는 버팀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버팀 역할을 하고 있죠. 사고 없이 작업을 마치기 위해 연결하는 이른바 안전줄. 집재기와 연결하는 버팀목은 총 3그루인데요. 가까운 곳에 2그루, 먼 곳에 1그루를 연결해 힘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집재기를 설치해 놓으면 최대 300m까지 나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데요. 먼 곳에 위치한 나무까지 그 줄을 연결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의 목. 긴 줄을 끌고 가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재기 줄을 연결할 버팀목. 지금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줄 겁니다. 집재기에 연결된 줄을 작동시키려면 도르래가 필요한데요. 그 도르래를 설치하기 위해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를 타기 위한 특수 장비인 승목기. 나무를 올라갈 때 이로 저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나무를 탁탁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영림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안전과의 싸움.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준비를 마치고 사다리에 오르는 김황천 단원. 이 팀에서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은 늘 김황천 단원의 몫인데요. 나무를 오르는 사람은 물론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하나 작업을 이어가는 김황천 단원. 아 무섭지 무서워. 여기서 밑에서 몰랐지만은 위 올라가면 흔들흔들 한다니까. 살살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 지금. 보기만 해도 아찔한 모습. 도로래 올려줘봐. 도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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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위아래 작업자 간의 호흡이 중요한 순간.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려 그냥 그대로 내려. 특수 장비가 달린 신발과 줄 하나의 의지에 진행해야만 하는 작업. 다행히 작업이 잘 끝났지만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도 큰일.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우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나무가 조금만 흔들려도 무지하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밑에서 있는 거랑 틀려. 이렇게 나무를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이 다 끝나고 집재기를 작동시켜보는 단원들. 나무를 실어 나르려면 버팀목과 연결된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야 하는데요. 줄을 당겨주면 이 반송기가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저 큰 나무를 이제 이 임도로 끌고 적재하기 좋은 장소로 끌고 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죠. 드디어 수확한 나무들을 찾아 그 위치로 반송기가 출발. 정확한 위치를 찾아 잠시 멈칫거리다 서는 반송기. 그리고 재빠르게 이어지는 나무 연결 작업. 반송기가 나무를 위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단단히 줄을 묶어줘야 합니다. 이동 중에 나무가 튀거나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재빨리 물러나는 작업자들. 집으로. 대략 7, 8m 길이의 나무가 반송기에 의해 끌어올려지고 적재 장소까지 꽤 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합니다. 좀 더. 적재 장소를 맞추기 위한 세심한 집재기 작동. 재빨리 나무에 묶인 줄을 풀어주고 반송기를 나무 수확 장소로 돌려보냅니다. 이번에 보낼 나무는 꽤 굵기가 굵은 나무. 일단 나무에 줄을 감아보는데요. 자, 이거 안 걸린다, 안 걸려. 이게 웬일? 굵기가 남달라 줄이 묶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간의 작업 노하우를 발휘해 줄 길이가 맞는 부위를 찾아보는 작업반. 다행히 이번엔 줄을 잘 묶었습니다. 일단 끝나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나무에서 떨어지고 저는 줄을 묶을 땐 애를 먹이더니 끌어올리는 데엔 별 문제가 없을까. 순식간에 끌려가던 이전 나무와는 달리 판송기도 애를 먹고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끌어올립니다. 판송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지켜보는 단원들도 긴장 상태.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기며 간신히 나무가 적재 장소에 도착합니다. 장비 와서 아따 야 이런 것도 끌려 올라오네. 자 이거를 한아름이에요. 한아름. 한아름인데 이걸 사람이 도저히 인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기계로 그냥. 큰 힘 한 번 쓰고 다시 일하러 가는 판송기. 이번엔 또 어떤 나무가 기다릴까? 또 하나 있다. 이거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으면 또 보내. 이번엔 하나가 아닌 세 고루. 굵기가 가늘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묶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반동이 있어서 하고 올란가 모르니까. 이번에도 판송기가 제 힘을 내야 할 차례. 한꺼번에 세 고루를 잘 옮길 수 있을까? 매 작업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판송기 울컥하고 제법 무게가 있어 이번에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압 좋은데? 유압 좋아. 수없이 반복되는 나무 이송과 적재 작업. 나무를 내리고 나무에 묶인 줄을 풀어낼 때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영림단의 작업들. 이들의 고된 일들이 대한민국의 국유림, 전국의 살림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죠. 이들에게 나무를 키워 수확한다는 건 농사와 마찬가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각자 다른 개성을 갖고 있듯이 나무 또한 같은 정성을 들이지만 제각각의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수확하는 날은 이제 우리 뭐 벼베는 날이라고 똑같죠 뭐. 네, 뭐 이제 보람을 느끼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52년이니까 저희 이제 윗대들 선조들이 이제 다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무도 심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나무 심는 거는 저희가 수확을 못하고 우리 이제 후대들이 이제 또 수확을 하겠죠. 집재기가 나무를 끌어올려주면 단원들은 절단에 나섭니다. 지름이 작고 무게가 가벼운 나무들은 집재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베어낸 곳에서 절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재 현장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밑동이 작은 나무는 대형 목과 달리 한 방향으로 자를 수 있어 작업에 속도가 붙습니다. 한 손엔 줄자를 또 한 손에 톱을 들고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박운하 단원. 작업 마무리를 위해 박운식 단장이 나섭니다. 절단한 나무들을 한 곳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데요. 단원들이 하루 동안에 수확한 나무의 양은 약 80에서 100톤. 50여 년이 걸린 백운산의 나무 농사. 수확 작업은 이제 막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작업은 이것으로 마무리. 조금이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일과 딱 마치면서 부상자 없이 딱 마쳤으니까 오늘 잘한 거예요. 매일 나무와 만나고 헤어지는 영림단. 이들에게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좀 나이 먹고 좀 안 좋은 나무 이런 거 다 베내고 이제 우리 형차가 좋은 나무로 골라서 이제 심고 그걸 가꾸고 다시 키워서 이제 좋은 나무로 성장을 시켜놓으면 이제 후손들이 또 그 좋은 나무를 이제 보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게 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숲을 제대로 가꾸는 것. 수십 년 세월이 걸리는 지난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영림단은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우리 가는 길이 원래 길이라는 게 원래 없거든.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지.